선배, 어? 저 보세요. I'm on the next level. 잘 추죠? 왜 이래? 선배, 어? 요즘 엔터업계가 NFT 사업에 진출 중인 거 모르세요? 아, 그거야 알긴 알지. 요즘 JYP, SM, 하이브,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 다 진출했다고요. 그래서 뭐가 궁금한 거야? 이 엔터업계가 NFT 사업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또 팬덤 문화는 어떻게 변하는지 다 궁금해요. 다 알려주세요. 어우, 양이 많겠는데? 그럼 시작해볼까? 신세대부터 40, 50대까지 와닿는 NFT. 신사와 NFT 지금 시작합니다. 선배, 제 질문에 다 답할 준비 되셨죠? 아유, 다 답할 수 있지. 네. 혹시 팬덤 문화 하면 넌 어떤 게 생각나? 팬클럽? 약간 아, 브이라이브, 팬아트, 어, 약간 뭐 직캠 같은 거? 직캠 같은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캠도 약간 멀리서 지켜보는 거잖아. 네, 그쵸. 그치. 예전에는 셀럽이나 스타 같은 이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별같이 먼 존재였잖아. 그러니까 스타였지. 근데 요새 그 NFT 기술이라는 게 접목이 되면은 이런 팬과 창작자 사이에 그 거리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더 샌드박스 기억나지? 더 샌드박스 안에서 가상부동산을 살 수가 있잖아. 네. 근데 그 가상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스눕독이라고 있어. 라라라라라. 아무튼 뭐 심의상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그 스눕독이 랜드를 갖고 있는데 스눕독 랜드 바로 옆에 또 다른 랜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랜드를 어떤 사람이 5억 3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 5억 3천만 원이요? 누가 사요? 그러니까 그걸 왜 샀을까? 왜 사지? 바로 팬심에 기반해서 스눕독의 되게 오랜 팬이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스눕독과 이제 가상세계 안에서라도 그 약간 내가 좋아하는 스타와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해서 그 큰 돈을 지불했다고 말을 하더라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배도 어. 이렇게 스눕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켜볼 만하다 싶은 뭐 인플루언서나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나는 아프리카 방송, 트위치, 유튜브 다 보는데 나는 그 중에서 요즘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 침착맨. 침착맨 알아? 심창맨 알죠? 침착맨 너무 창의적으로 너무 말을 잘해. 진짜 좋아요. 입담이 좋아가지고 계속 보게 되거든. 예전에는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이 팬들을 되게 많이 건드리고 있었어야 되거든. 근데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이 요새는 되게 어느 정도 숫자의 팬들만 확보되게 된다면은 되게 전업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게끔 됐잖아. 그게 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 이제 창작자,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이거든. 예를 들면은 유튜브의 슈퍼챗, 트위치의 도네,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별풍선,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창작자를,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를 지원하는 시스템인 거잖아. 네. 물론 중간적인 수수료는 내야겠지만 말이야. 거기에다가 만약에 NFT라는 게 접목이 되게 되면은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팬들 숫자보다 더 적은 팬의 그 가지고도 아마 생활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면 NFT라는 게 중간 매개체가 없이 직접적으로 창작자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니까 말이야. 근데 침착맨 원래 만화가 아니에요? 이말년이잖아, 이말년. 그쵸? 그치.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그 부캐로, 침착맨으로 부캐로 이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 삼국지 관련된 일러스트를 또 그리는데, 그거를 만약에 본업으로서 NFT로 민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나 같은 이제 사람들이 이 NFT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구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오, 선배 설명 들어보니까 이 NFT가 엔터 산업에도 영향 꽤 많이 미치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 이른바 참여하는 팬, 생산하는 소비자라고 해서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앞으로 엔터 산업에서 핵심 화두가 될 것 같다. 프로슈머. 프로슈머가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가 합성어거든? 뭐가 합쳐진 걸까? 뭐? 프로듀서. 듀서. 네, 프로듀서랑 컨슈머 그렇지. 아닐까요? 소비하면서 생산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잖아. 프로슈머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엔터 산업계에서도 팬들이 기존에는 약간 내가 좋아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가 거기서 나온 스타들의 컨텐츠들을 그냥 소비하는 데 그쳤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컨텐츠를 본인들의 장기를 좀 활용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또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뭐 웹소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지어 뭐 NFT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팬들이 직접 만든, 본인들이 만든 그 NFT 컨텐츠들을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또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로소도 수익원으로 창출을 할 수가 있다. 그전에는 약간 팬클럽
뭐 이런 데에 속해 있어서 일방적으로 팬 활동을 했다면 그렇지. 지금은 팬이자 창작자로 팬이자 활동을 창작자. 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럴 만한 유인도 충분한 거지. 왜냐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디지털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확실히 입증을 시킬 수 있으니까 비로소 경제 활동이 가능한 거지.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이 팬이 만든 이 아트나 뭐 이런 걸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 NFT를 수익이 나게 되면 이게 다 팬한테 가나요? 아, 그건 또 아니야. 왜냐하면은 팬들이 만든 NFT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 셀럽, 아이돌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BTS라고 치면 그 BTS를 예를 들어서 NFT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은 그 BTS에 대한 초상권 그 초상권도 저작권의 개념이거든. 근데 대부분의 NFT에서는 저작권의 개념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엔터 회사와 수익 공유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지. 엔터 회사들도 좋겠는데요? 엔터 회사는 아마 이제 뿌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많은 팬들을 끌어들여야 그러니까 이제 엔터 회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잘 확장시키고 팬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또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 뭐 수많은 아이돌이 나오고 수많은 또 세계관이 만들어지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면 된다. 그럼 국내 엔터 회사들이 이 NFT 세계에 많이 들어가 있나요? 국내 엔터 회사들은 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뭐 거의 요익당 하듯이 달려나가고 있어. NFT 관련 투자를 진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1위 엔터 회사가 어디야? 하이브죠. 하이브잖아. BTS를 갖고 있는 BTS 피땀 눈물 난 마지막 춤을 빨리 끝내요. 왜 듣고 있어? 이거 미스트롯 아니야? 송가인 씨가 너 때문에 긴장한다는 소리가 있어. 제가 좀 노래를 제 맘대로 이렇게 아, 그래?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어쨌든 가사는 알겠다. 그러니까 너 같은 아미 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아미 팬들을 위해서 BTS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NFT로 민팅을 해서 팬들한테 판매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지. 저도 기사 봤는데 뭐 디지털 포토카드 그러니까.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참여한 게임도 출시한다고요? 그렇지. 게임도 출시한다고 하고 사실 제일 근접한 거는 포토카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별게 아니야. 옛날에도 브로마이드 팔고 막 그랬었거든. 그쵸. H.O.T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특히 뭐 별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 재밌게 갈 수 있다면은 BTS가 앞으로 디지털 음원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NFT로 구매를 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디지털 음원들을 NFT로 제작해서 팬들한테 판매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음원을 NFT로 구매했을 경우에 약간 또 특전으로 뭐 디지털 포토카드를 실물로 준다든가 오프라인 공연 티켓을 또 준다든가 이런 괜찮다. 식으로 특전을 주면은 아마 팬들한테 상당한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하이브가 정말 이 NFT의 진심인 것 같아요. 일부 팬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하이브의 NFT 방식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있다더라고. 저번에 게임의 진심인 찐팬들은 또 NFT 도입에 대해서 섣부른 도입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는 경우가 되게 좀 있었잖아. 네. 그래서 일부 아미 팬들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BTS가 너무 상업화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만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불매 운동도 좀 있었다. 근데 뭐 이런 성난 민심을 달래서라도 하이브는 나중에 NFT 사업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참고로 지금 한국에서 최대의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잖아. 어디지? 업비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거든? 그래서 그 두나무 회사랑 그 미국에다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했어. 와,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아무래도 1위 업체잖아. 그러다 보니까 NFT도 스케일이 다르게 사업을 빨리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국내 다른 엔터 업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엔터 업체들 많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엔터 업계들의 움직임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안녕. 뭐 예를 들어서 BTS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BTS 있잖아. 아, BTS? BTS. BTS. 나나나나나나나. 뭐야? 저 처음 듣는 노래예요. 피땀 눈물 알아요. 피땀 눈물. 피땀 눈물. 피땀 눈물 뭘까? 네. 하이브 얘기하니까 그런데 BTS 있잖아. 아, BTS. 피땀 눈물. 난 마지막 춤을 빨리 끝내요. 왜 듣고 있어?